단체 협약 존중하라. 단체 협약 존중하라. 주제. 제천시에 규탄한다. 제천시에 규탄한다. 제천시에 규탄한다. 주제. 딱 맞네.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아까 시켰던 건가? 자, 구호를 외치는데요. 맨 마지막 로켓을 들고 이렇게 딱 멈추는 걸로. 두 번 하고 투쟁하고. 그러니까 포토 타임을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존중하라. 단체 협약 존중하라. 단체 협약 존중하라. 주제. 자, 제천시에 규탄한다. 제천시에 규탄한다. 제천시에 규탄한다. 주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단체협약 존중하라. 단체 협약 존중하라. 단체 협약 존중하라. 주제. 제천시에 규탄한다. 제천시에 규탄한다. 제천시에 규탄한다. 주제. 자, 기자 여러분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 시의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법에 명시된 대로 정당한 노동법에 의해서 단체법들, 맺어진 단체법들을 과연 의회가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단체와 또 각 노조 연대단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말씀에 대천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형국 목사님부터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천 민주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회가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의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직무 태만이 있지 않았었나, 더불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선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전까지도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의 중재를 해보았지만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정이 어떤 지난한 그런 투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서 기사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오늘의 그 기자회견문 취지와 내용, 그 다음에 간절한 호소를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그 노동자연대 다 함께 안호춘 동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제천시의회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라. 민주의정을 실시하라.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라면 공무원노조와 기관의 단체협약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조례제정이나 예산의 승인도 존중받아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의회의 권력은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로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제천시의회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수정 발의하면서 의원들만의 비공개 회의 이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 의회의 견해가 단체협약과 상충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 더욱이 이는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여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기관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유린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비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천시의회는 타지자체와 형평성, 시민정서를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하고 삭제하였으나 복지는 마땅히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형평성과 시민정서 운운하는 제천시의회가 월정수당을 돈의 책으로 인상한 것이 내로남불 아닌가. 제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뼈아픈 자기성찰과 기본권 존중의 자세로 즉각 공무원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참행정 실천대회를 통해 제안했던 생활임금제도나 노동상담소 설립,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농민수당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공무원노조와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천시의회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천시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해태한다면 공동대책위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의원 월정수당 삭감 등 제천시의회 규탄 1만인 시민서명운동에 함께할 것이며 제천시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단체협약 유린 공무원노조 탄압 제천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 네. 오늘 기자회견이 상당히 심플한데요.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단체협약 존중하라. 단체협약 존중하라. 단체협약 존중하라. 네. 제천시의회 규탄한다. 제천시의회 규탄한다. 제천시의회 규탄한다. 네. 자, 다음은 그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그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또 질의하고 싶은 연구 혹시 말씀해 주시면 성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제2뉴스통신의 최종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이제 1차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의미가 민주노총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총 연대한다는 뜻으로 2차로 하시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보충 설명드리지 않으면은 1차 기자회견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고 공무원 노동조합 입장 발표를 듣고 시민제사회단체에서도 또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이 부분을 공무원 노조와 이렇게 싸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공대 제안을 받고 조직해서 오늘 발대식 겸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MBC 김병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이거 끝나고 1시간 뒤에 이제 제천시 의회가 기자회견을 할 건데 아마 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할 것 같지가 않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 향후 스케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 앞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뭐 처음부터도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를 했고요. 의회에서는 자꾸 뭐 저희 투쟁 현수막을 다 내려야지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요구했던 겁니다. 뭐냐면 단체 협약을 존중해 달라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저희는 뭐 이 투쟁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렇게 협상 안 하고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향후 스케줄이 어떤지를 좀 여쭤보는 향후 지금 저희가 소망 응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기자회견문 중에서도 있었지만 이건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시민 서명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 저희 공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저번 때 지금 보니까 의정 수당을 거론하셨는데 이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 하기 전에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공동대책이나 공무원 노조에서는 시의회 의원들 의정 수당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 있었나요? 그전에는 거론한 적이 없었고요. 네. 저희가 기자회견문 중에도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모든 시민이 복지가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단체협약 유린 이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이거를 묵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도내에서 최고로 월정수당을 인상을 했는데 이거 반만 인상을 해도 도내 최고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거의 상위권으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이제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은 실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만 원 최저시급 1만 원 사실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럼 시의회에서도 과연 이번에 24% 인상을 했을 적에 어떤 명목으로 인상을 했는지 사실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우리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본인들의 월정 수당을 그 정도로 의정비 활동 수당을 그 정도만큼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공대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의회에 대해서 좀 보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은 바로 협상이라고 시작합니다. 협상은 조건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무원 노조에게 현수막을 다 내리고 와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협상을 하려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제한 없이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에 쓰는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천시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대화를 하는데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러한 의회 기구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제천시 의회가 직무를 태만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집행부, 즉 행정에서 사전에 조례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또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제천시 의회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 그 안을 지목해서 수정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을 하자면 뭔가 정치적인 술수나 음모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개정되는 그런 수정된 그런 조례인데 그 항만 찝어서 수정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천시 의회도 사실은 각성이 필요하고, 또 이 자리에 사실은 공무원 노조나 우리 행정부에서 많이 와 계시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이 안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였다면 사전에 단체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와의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가 또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는 당연히 이런 조례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심의하고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노사 간에 합의된 이런 내용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수정 발의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대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사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입장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정치적인 음모나 수수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딱 요 항만 찝어가지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상임위 자리에서 서로 토론을 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 발의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의구스럽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정 발의안이 필요하다면 의원들 각자가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상임위에서 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또 누가 어떤 수정안을 낸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없고, 다만 순서에 의해서 모 의원이 수정 발의안을 발의한 것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민주노총 지역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위를 해서 결의본 사항인데, 이건 노사가 협의해가지고 합의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무효화시켰던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이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회가 개입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 이 사안이 제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만이 아닌 어떤 식으로 이제 노동조합과 시 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가지고 시의회가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라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끝까지 이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까지 투쟁할 뺀이 없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도 본부나 총연맹에다가 두고 저희들이 질의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비디어 정홍철 이사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이 심의될 때 그 단계에서 시의회와 어떠한 대화 아니면 단체 협약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좀 있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매년 그 공무원 공무원 급여가 그 인상률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틀린데 내년에는 한 최소로 한 뭐 2.8%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회는 급여가 아니고 월정 수당하고 이제 회의 수당인데 그것을 좀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비근한 예가 아닌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체 협약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아까 이제 얼마든지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아니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단체 협약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투쟁도 한번 전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저 우선 세 번째 부분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것을 노동조합 활동의 무력화의 무기로 시위의 권력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도범이나 총연맹에다가도 이거 정책 질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하 이제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도 있는데 언제든지 시위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 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5분에 우리가 목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 지를 하겠습니다. 정부님. 첫 번째 하는 제가 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집행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례안을 이제 수정하게 되면 그 수정안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정이. 그렇다면 의회와의 대화는 행정부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들을 찾아가 상임위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노조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수정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설명이 의회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단체 협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밀실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 성명서를 통해서도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단체 협약뿐만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그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사정하면 그걸 들어주고 사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키는 대로 삭감하고 삭제하고 이러면 이게 의회가 올바른 이게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은 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의원들의 월정 수당과 그 최저임금 또 공무원들의 임금.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은 이유가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의정 활동비를 그렇게 많이 인상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 의원이 10년 동안 동결돼 가지고 인상했습니다.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동결을 했던 그 시의회 의원들은 그러면은 그분들은 과연 의정 활동비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인상을 안 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여건상 차마 임금 인상에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쉽게 말을 못 꺼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회 경제가 그 제대로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이상에서 우리도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시의회 의정 그 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무렴치하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금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만의 어떤 식으로 활동비를 그것도 1, 2%도 아니고 24%나 충북 돈에서 두 번째 지금 의정 활동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천 경제력에 봐가지고 좀 과다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적했던 거고요. 그 상반돼가지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사실 요구하는 이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복지는 하향 평준화보다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시작하면은 제천의 우리 그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우리 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한번 제천시 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후생복지 사업으로 장제비 뭐 서비스가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도 예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거의 더 강한 거예요. 이사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유사 간에 협의된 것을 삽식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거는 처벌이나 강제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노조법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집행부에서 그걸 좀 악용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거나 뭐 지적하시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심증은 확실한데요.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거를 문제화시키기가 어렵고요. 공무원 노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노조법이 그 독소 조항이 있다, 악법이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도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면 어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권한이나 뭐 권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겠죠. 추운 날씨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선전전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걸 감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저희 선택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노동조합은 단결과 연대로서 그 합의안을 돌파하는 힘의 조직이고 시의회는 대화로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내야 될 정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천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쉽게도. 그러면은 정치 조직이 과연 그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힘의 논리로 과연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가.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좀 시의회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도 충분하게 시의회를 정치 권력으로 정치 집단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화를 주문을 끊임없이 했던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도 지금 철저하게 담을 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께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북방송 지키승 기자입니다. 최근에 시민정책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그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좀 의회 쪽에 의견을 좀 실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좀 공무원들 관한 복지가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건 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가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원 복지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자면 뭐 이제 퇴직 후에 연금 정도가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이제 근무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정해진 시간 이렇게 일하고 하는데 사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면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향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이 복지가 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또 시민 여론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번 그 공무원 복지, 그 수행 복지를 위한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도 아까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서 다른 뭐 지자체나 다른 행정부들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 그 자체가 우리는 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그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했던 게 100인 사업장의 90%, 500인 사업장의 80%, 그것까지 해달라. 그게 그런 주장이 오래됐다는 거는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제천시 1000명이 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게 사실은 99%. 그다음에 다른 공무원에 비교해서도 제천시 공무원이 그렇게 복지가 좋고 높지 않습니다. 고마이 신나영 수 김상대입니다. 의회 앞에 보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의회에서는 현수막을 빼고 얘기하자. 공무원 노조는 협의하고 현수막을 빼겠다 알았었는데, 그런 걸 보고 일부 다수의 이제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죄 없는 현수막 가지고 이 진영들 위해서 좀 고집하고 있는 게 좀 무모해 보이고, 또 이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좀 위험하게 보는 어떤 그런 변지가, 아까 우리 지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노조가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거라서 규탄이라든가 천막농성이라든가 만병 서명운동 이렇게 하는 게 일부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노조 관계자분이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까지도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권한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현수막을 붙이고 선전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원들이 굉장히 거북해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시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제안했던 건 뭐냐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그런 문제되는 현수막 그건 내리고, 그건 일단 내리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저희가 이런 제안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무조건 다 내려야 된다. 심지어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천시에서 붙인 거는 다 띄고 다른 시군에서만 붙인 거는 놔두면 안 되겠냐. 이런 진짜 엉뚱하고 해괴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싸움을 걸었다라고 한 거는 먼저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먼저 쉽게 말하면은 싸움을 시작해놓고, 그리고 한 대 때려놓고, 자기들 맞으니까 기분 나쁘다. 서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대방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싸움을 걸어놓고,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현수막 다 띄고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마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니네 무릎 꿇고 들어와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시작돼야 대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재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이 거론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혐오스러운 현수막은 일단 제거하고 그럼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중재안을 냈었는데, 의회 측에서는 전 현수막을 다 떼어만 자기들이 대화에 임하겠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지 마시고 노조에서도 지금 이거 휴가제나 수당 하지 말고 거기 포기를 하고, 시의회도 그 수당 올리는 거 포기하고 서로들, 이게 만약에 국민적 정서하고 관계가 된다면 그런 협상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왜냐면 서로 지금 외부에서 지금 비춰지기는 서로 밖으로 싸우면 비춰지고 있는데, 그게 뭐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니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의회 이 노조에서 그동안 이 의회가 자기네 수당 올릴 때 가만히 문보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자기네들 걸 지금 잠깐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서는 게 약간 보기 좋지 않거든요. 지금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아까 계속 대화해야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럼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너네도 저 수당 삭감해라 하시는 건 어때요? 그건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자, 뭐 예정된 시간들이 다 끝났는데요. 혹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같이 이제 그 기자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공무원노조 사무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 여러분 같이 구로서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업 존중하라! 단체협업 존중하라! 단체협업 존중하라!